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2022-2023) UEFA 챔피언스 리그가 끝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로써 맨시티는 2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 구단의 오랜 수건이었던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인터밀란이 꽤 잘 준비하고 나왔고 맨시티가 본인들이 잘했던 축구를 잘 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경기 전 관전 포인트들과 경기 중 전술 포인트들, 그리고 경기 후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버띵킹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전술을 밀고 가느냐, 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그러면 펩 감독의 이 전술을 인테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는지,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펩 감독은 맨시티에서 여러 차례 큰 경기에서 자신의 전술을 급격하게 수정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20 시즌 챔스 8강 리옹전에서 갑자기 백4가 아니라 백3를 들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2020-21 시즌 결승 첼시전에서 귄도안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는 사례처럼 말이죠. 펩 감독은 과연 이번 인테르와의 결승에도 전술 수정을 가져갈지, 아니면 그대로 하던 대로 전술을 밀고 나갈지 경기 시작 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인테르가 맨시티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였는데요. 이번 시즌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던 맨시티였기에 점유율을 맨시티가 가져갈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얼마나 그 빌드업 패턴을 잘 막아 세우고 얼마나 맨시티의 효율적인 역습 한 방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결론적으로 펩 감독은 오버띵킹을 하지 않았고 인테르는 꽤 효율적으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오히려 인테르가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 세우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져오기도 했죠. 그 중심에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철저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인자기 감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맨시티 공격을 막아 세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측면 봉쇄였습니다. 맨시티는 이날도 3-2-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이번 시즌 로드리와 스톤스를 중심으로 측면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인테르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측면으로 볼이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인테르의 양쪽 윙백인 디마르코와 둠프리스를 앞쪽으로 전진시켜서 맨시티의 측면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죠. 이 장면에서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자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포지션을 이탈하고서라도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측면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이번 시즌 맨시티는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두고 측면에서부터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인테르는 이를 간파하고 애초에 그 공간 자체를 주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인테르의 압박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테르는 3-5-2 포메이션을 선택하지만 맨시티의 빌드업 시에는 3-3-2-2 형태로 섰습니다. 최전방에는 라우타로와 제코, 그 밑에는 차라노글루와 바렐라, 그리고 그 밑에는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위치했죠. 그리고 측면으로 볼이 전달될 때는 강하게 붙어주면서 맨시티의 측면 빌드업을 막았습니다. 측면 봉쇄뿐 아니라 인테르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로드리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맨시티는 기존의 3-2-4-1 포메이션이 아니라 3-1-3-3 형태로 섰는데요. 로드리가 원볼란치로 서고 스톤스를 앞쪽으로 한 칸 더 전진시켜서 최대한 공격 숫자를 늘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톤스가 앞으로 전진하자 로드리는 혼자 3선에 남게 됐고 인텔의 차라노글루와 바렐라 그리고 브로조비치는 계속해서 혼자 남게 된 로드리를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로드리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고 전반은 인테르가 맨시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마무리되죠. 측면 봉쇄와 로드리 압박,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전반전에 인테르는 맨시티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그 차이가 났는데요. 바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결정력의 차이였습니다. 후반에 맨시티는 전반보다 더 많은 공격 숫자를 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합스페이스 지역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기존에 잘했던 공격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후반 23분 합스페이스로 침투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컵백을 내줬고 로드리가 이를 마무리합니다. 인테르는 수비 블록을 잘 쌓고 있었지만 결국 맨시티가 가장 잘했던 합스페이스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홀란드의 숨은 공로도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홀란드는 인테르 수비진들을 끌고 다녔고 상대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로드리에게 허벌판이 만들어졌고 골로 연결할 수가 있었죠. 홀란드의 활용도는 득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테르는 루카쿠를 필두로 공격을 전개했지만 끝내 맨시티의 골망을 열진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오히려 맨시티보다 인테르가 더 많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슈팅 개수는 7개와 14개였고 XG 값은 0.99, 1.68로 인테르가 앞섰죠. 하지만 결국 후반에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맨시티의 합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결정력 차이였습니다. 맨시티는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인테르는 그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정리하자면 인테르는 측면과 로드리 봉쇄로 준비를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결정력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패배를 내주게 됐죠. 이날 우승으로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기어를 들게 됐고 맨유 이후로 두 번째로 잉글랜드 클럽 트래블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구단으로서의 우승과 함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협도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펩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2개의 클럽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최초의 감독이 됐고 벌써 3번의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최다 우승 감독인 안첼로티의 기록을 넘보고 있습니다. 과연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가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수집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인테르는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했지만 인테르의 수비 집중력과 전술적인 대응, 그리고 인자기 감독의 이 준비까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맨체스터 시티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으로 챔피언스 리그가 마무리됐고 또 유럽 축구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이적 시장, 그리고 또 다양한 축구 콘텐츠 전술 분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